안녕하세요. 오늘은 2005년도 2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점점 또 그 와중에도 실력이 또 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감히 이런 걸 해도 되나 싶다가도, 또 오늘도 한번 또 도움 받아 가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다 믿고, 또 이게 자료가 차곡차곡 모이면 어느 순간 LSE 문제에 대한 완성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그렇게 쌓여있는 정보에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뭐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다 만들게 되면요.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야죠. 그쵸? 잘못 말한 것들이나 이런 게 혹여 있다면. 자, 여튼 문제 한번 또 봐볼게요. 자, 문제 봐보면요. 2번 문제. 자, 항상 우리는 샘플 값은 봐놔야죠. 나중에 이제 F 검정을 한다던가 자유도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2185개의 남자 응답자가 있대요. 그렇죠? 자, 이게 그럼 이제 N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회기를 돌렸다 이거예요. 뭐 이게 이제 뭐 years of schooling 항상 그 교육을 받은 기간 S, 그다음 나이 age,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그렇죠? 시간당 임금 달러로 된 거 이걸 earning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를 취한 earning. 그렇죠? 이거를 이제 종속 변수로 해가지고 회기를 돌렸나봐요. 이제 돌렸는데, 자, 이렇게 막 돌리려고 하니까 내가 순간 깨달은 게, 그가 이제 깨달은 게요. 이 시간당 임금에 대한 로그 값이 뭐에도 영향을 받느냐, 여기 이제 변수가 AW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work experience. 여기 돼 있죠. 이 work experience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work experience, 그 일한 경력이라고 할게요. 경력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자료가 지금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머리에서 번뜩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대리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리변수 프록시로써요. PWE, Potential Work Experience라 해서 내 나이에서 내 공부한 기간 빼기 6을 한 게 아마 내가 일한 경력 아니겠냐? 지금 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30살인데 네가 공부한 기간이 10년이고 거기다 6년을 빼가지고, 좀 너무 말이 안 되나요? 공부한 기간이 한 15년이고, 거기서 6년을 더해가지고 21을 빼서, 그럼 한 9년 정도 일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PWE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얘를 대신 회기를 돌렸다 이거예요. 그쵸? 자, 뭐 여기 이제 시계도 조금 잘 나와 있지만요. 1번은요, PWE나 AWE 자료 없이 그냥 회기를 돌린 거겠죠. 종속 변수는 로그 시간당 임금. 자, 2번은요, 아까 만들어낸 PWE를 그대로 넣고 회기를 돌렸네요. 그쵸? 3번은요, 만약에 AWE 자료가 있다면, 뭐 자료를 알고 있다면요, 그때 제대로 된 회기를 돌린 거겠네요. 그쵸? 자, 우리는 그럼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3번이 올바른 회기 시기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항상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알려주고 있어요. S와 PW의 코릴레이션이 0.74로 꽤 높네요. 여기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뭘까요? 다중 공선성입니다. 그쵸? 이거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생길 때 주로 나타나는 상황이 뭘까요? 떠오르시나요? F 검정은 굉장히 유의하게, 즉, 적합도 검정은 굉장히 유의하게 나오는데, 반해 T 검정이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코릴레이션 쭉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뭐 주로는 이제 다중 공선성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유의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하나 좀 봐볼게요. 요게 이제 좀 특이해요. AW와 PW의 코릴레이션이 나와 있었죠. 자, 0.47이에요. 이 높다고 하면 높을 수도 있고 낮다고 하면 낮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걸 이제 프록시로 대리변수로 쓰기에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사실 아니겠죠. 즉 뭐냐면 AWE의 변동을 PWE가 한 50% 정도 설명해 준다는 거니까 이걸 이제 얘가 없다고 해서 얘를 쓰기에 썩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문제 뒤에 나오니까 하는 거겠죠. 자, 하여튼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A번. 자, 봐볼게요. 자, 직관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왜 코에피션트 S가 왜 더 작냐? 1번식에서 3번식보다. 자, 3번식은 항상 뭐라 했었죠? 3번식은 진실된 회기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봐야겠죠. 아까 AW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딱 봤을 때
1번식과 3번식의 차이는 AWE 변수를 넣냐 안 넣냐의 차이고, 그랬을 때 S 계수가 얘는 0.1032고 얘는 0.1224니까 이쪽이 더 작잖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수학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물어봐라. 자,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면 좋은데요. 변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발생했고, 아마도 그 편의의 방향은 과소 편이겠구나. 진실한 회귀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변수 누락 편의는요,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길게 영어로 막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바이어스드 다운로드 되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그냥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알겠죠? 결국에는 변수 누락으로 인해 과소 편의가 발생한다. 다운로드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봐볼게요. 트루 모델이 3번식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떠한 식으로 놔두고요. 자, 우리는 1번식으로 회귀를 돌렸어요. 그럼 B2, 이 B2를 추정하는 B2 추정량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OLS에 의하면 당연히 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항상 어떻게 하네요? 요쪽, 이 종속 변수 파트 부분에 진실한 회귀의 식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었죠. 이렇게 넣어줬죠. 그럼 이제 베타1이 이렇게 뭐 소거가 되고, 뭐 묶이고 해가지고 정리, 이거 산수하시면 돼요. 산수가 쭉 정리면 이렇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만 어려워하지,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이거는 뭐 고등학교 산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B2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했습니다. 기대값을 취했습니다. 자,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 expectation 이쪽에다 취하면요. expectation이 여기 전체에 이렇게 취해지겠죠? 아이고. 자, 제가 잘못 그었네요. 요렇게 가로가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expectation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여기 상수고 여기도 상수고 얘 확률 변수 아닌가요? 얘 추정치인 B2가 확률 변수지 얘는 모수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정해진 값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대로 B2 빠져나오고요. 베타3도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그쵸? 자, 그 외에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인 회귀 모형, 리그레션 모델 가정이 있다면 얘네들은 논 스토캐스틱 하기 때문에 이쪽도요, 그냥 상수로 본단 말이에요. 그쵸?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요놈의 익스펙테이션에 걸리면 여기도 논 스토캐스틱, 여기도 논 스토캐스틱, 즉 비확률 변수. 근데 얘만 확률 변수.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0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이쪽이 역시나 이쪽 부분만 쏙 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사라진 모습으로 익스펙테이션 값이 빠져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이 B2가 베타2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꼭다리가 또 붙었죠? 이게 바로 편의의 방향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편의의 방향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편의가 있다라는 것만 파악할 수 있고요. 편의의 방향까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타3와 그 다음에 요거의 값을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봐보면요. 베타3는요, 요거잖아요. 그쵸? 양수겠네요. 여기 양수. 그쵸? 자, 그 다음에 요놈은요, 뭐, 여기는 밑에는, 뭐, 이 자체가 바로 베리언스는 아니지만, 이 베리언스 S에, 모수인 베리언스 S에 영향을 받는 표준 편차와, 표본, 말이 꼬이네요. 표본 분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양수겠죠, 쪽은. 그럼 뭐 제곱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그 표본 그 공분산과 또는 표본 여기 말하는 코릴레이션과 관련이 있을 거고 여기 모 코릴레이션이 0.28 마이너스 0.28로 음수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음수겠죠. 양수 음수니까 음수 다운워드 즉 여기가 마이너스로 즉 다운워드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라는 걸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런 의도로 열심히 써져 있으니까요. 요것과 요거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했고요. B번 봐보도록 할게요. 연구자가 did not know, 몰랐다. AWE 데이터가 가능한지를. 그렇죠? AWE 데이터가 이제 가능했나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모르고 PWE로 이제 한 거죠. 이제 이점을 말해봐라. 이론상 그가 이러한 PWE 변수를 넣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말해봐라. 즉 한마디로 뭐예요? 말을 바꿔보자면요. 결국 프록시 변수, 즉 대리 변수의 사용으로 인한 이점이 뭐냐? 자, 이거 그냥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저번에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똑같은 답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 와보시면요. 똑같은 답이 있는데요. 자, 뭐, R 스퀘어가 같아질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뭐, 그런데요. 여기를 제가 다 증명해 드리진 않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여기 유심히 보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요거예요. 자, 가볼게요. AWE는요, 만약에 람다 플러스 뮤 PWE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쵸?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치면요, 요 뮤 부분 있잖아요. 이 뮤 부분이 바로 AWE를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식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뭐냐면, 로그 시간당 임금은 베타1 플러스 베타2S 플러스 베타3의 PWE예요. 아니다. 잘못 말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1번식이 뭐냐면요. 요거였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자, 여기, 3번식을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3번식에다가요, 이 AWE 부분에다가 요 놈을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집어넣고 정리하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아주 재밌는 현상을 알 수 있어요. PWE, 우리는 이제 이 회기를 돌리면요, 베타3 곱하기 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뮤의 값을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쳐볼게요.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사후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거에 대한 자료가 만약에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굳이 PWE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뮤를 추정할 수도 없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요거 추정하면 베타3 뮤를 구했는데, 뮤를 알아야 베타3를 다시 역추산하죠. 뮤를 모르잖아요. 즉,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estimate of 베타3, 즉, 베타3의 추정치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런 프록시 변수를 통해서 베타3 뮤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전적으로 뮤 값을 만약에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베타3도 당연히 역추산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럴 때 당연히 뭐 이론이 중요한 거겠죠. 뮤 값을 예측하게 해주는 이론이. 물론 이론적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모른다면 우리는 못 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에 이제 점수가 배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또 봐볼게요. 만약에요, 람다가 0이라고 쳐볼게요. 람다가 0이면요, AW와 PW 사이에 있는 이 뮤 있잖아요. 이 뮤가 사실은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이제 제가 올려놨는데, correlation AW, PW가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뮤 부분이 0.47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봐볼게요. 여기 뮤 부분이.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베타 3 곱하기 뮤 되어 있는 부분도요, 실제로 한번 식을 잠깐 봐볼게요. 여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AWE로 하면요 0.0435가 나와야 돼요. 그쵸? 0.0435.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이 베타3 추정값이 0.0435가 나와야 되는데 PWE로 돌려버리니까 0.0134가 나왔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확 작게 나왔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베타3 곱하기 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뮤가 정확하게 0.5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작게 나오긴 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이 람다 값이 0이라는 전자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람다가 0이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그러한 관계로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는 이 뮤 값을 사전적으로 알 때야 비로소 베타3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론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에서 또 다른 질문을 했네요. 자, 뭐냐면요, PWE의 인클루전, 포함이, 진짜로 개선시켰냐, 이 결과를. 그쵸? 연구자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결과를 좀 개선시켰냐라고 물어봤네요. 그쵸? 자, 즉, PWE를 넣음으로써 좀 좋아졌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답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PWE는 확실하게는 좀 좋은 프록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기 밑에 식을 잠깐 봐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 누락으로 인한 편의가 여기서 이제 과소 편의가 발생했다고 확인했겠죠? 근데 PWE를 넣었는데요. 실제로 과소 편의가 해소는 좀 됐어요. 그쵸? 0.12224 잘못 말했죠 또 제가 0.1224 보다는 얘보다는 좀 커졌지만 아직도 얘보다 좀 확연히 작은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에서 분명히 프록시가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아까 말했지만
실제로 돌렸다면 진정한 회귀, 즉 μ값이 거의 1에 가까웠다면요. 요 추정치랑 요 추정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뮤가 1에 가까웠다면. 근데 뮤가 1보다 확연히 작으니까, 그쵸? 확연히 작으니까, 즉, 이 부분이 확연히 작으니까, 이렇게 추정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걸 봤을 때 좋은 프록시가 아니다. 왜냐? 이 뮤값이 1에 가깝지가 않고 좀 굉장히 낮구나. 그 낮은 원인은 뭘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실제로 봐볼게요. R스퀘어가요, 그래서 개선은 얼마 됐냐? 아주 미묘하게 증가했어요. 아주 미묘하게, 그쵸? 실제로, AW2를 넣었을 때는요, 진정한 회기를 돌리면 0.1776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아주 작은, 얘랑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는 R스퀘어 개선이 나타났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도 되고요. 실제로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F 검정할 수 있어요. 변수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제약, 얘가 제약이 가해진 거고 얘가 비제약이겠죠. 그랬을 때 R스퀘어의 개선 정도를 F 검정할 수 있고요. 또 RSS로도 검정할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좀 갑자기 또 불안해지고 있어요. 한번 그냥 제가 식을 또 만들어 볼게요. 항상 이렇게 의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냥 가볍게 봐보세요. 자, F 검정 통계량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를 빼주고요. 제가 막 변수 막 갖고 오죠.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눈다? 자유도로 나눠야겠죠? 자유도는 뭐였어요? 귀무가설의 개수였잖아요. 그쵸? 귀무가설이 뭐예요? 이 PWE 개수가 0이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잖아요. 즉 제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누냐? 여기 지금 봐보면요. 얘가 이제 바로 비제약하의 이제 그 비제약하의 RSS니까 얘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나 얘를 또 자유도로 나누는 거죠. 자유도는 몇이었을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N값이 아까 전에 몇 개였냐면요. 2185명이었어요. 2185명. 그쵸? 2185명인데 비제약하에서 개수가 하나, 둘, 세 개를 추정했죠. 자, 2185 맞죠? 제가 갑자기 또 까먹었어요. 여기서 빼기 3을 한 애들을 통해서 F 검정을 하면 됩니다. 자유도는 1과 2182인 F 임계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눈치상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얘가 0이라는 이 PW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네요. 자, 뭐 제가 좀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파트 중요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하는 말들을 말로만 들어도 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이해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제가 또 수정하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좋은 프록시가 아니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좀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됐다 정도로 얘기해주면 되고요. 사실 그게 예측이 됐다. 왜냐면 이게 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좀 낮지 않냐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번 봐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 에러, 코이피션트 S의 스탠다드 에러가요, 3번보다 작대요. 2번 식에서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쵸? 실제로 작나요?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스탠다드 에러, 코이피션트 S가 스몰러 하다, 콜럼 3가 된 콜럼 2보다. 자, 방향이 반대로 됐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네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그쵸? 여기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랬을 때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탠다드 에러랑 연관되는 게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사실 있어요. 바로 다중공선성입니다. 다중공선성. 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요, 스탠다드 에러가 커진다고 했었어요. 그쵸? 자, 뭐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좀 천천히 제가 좀 시간 많을 때 해준다고 해놓고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까먹어버렸네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이 스탠다드 에러가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t-밸류를 기각을 해버리게 돼버려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t 검정을 했을 때 기각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또 봐보면요, 2번식 같은 경우는 S랑 PWE가 쓰였잖아요. S와 PWE의 상관계수는 0.74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식에서 S와 AWE의 상관계수는 0.28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도가 높은 게 S와 PW이고 얘네들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다중공선성 문제가 생기니까 스탠다드 에러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여기서도 지금 봐보면은 당연히 코릴레이션 얘기를 하면서요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다중공선성이라는 언급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D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봐볼게요. 이 PWE를 넣은 2번식의 RSS, 요 RSS랑요. 그 다음에 3번식에서의 RSS 봤을 때, 3번식이 뭐, 머치 스몰러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서요,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래요. 이 RSS 간의 관계를, 그쵸? 그 다음에 그걸 T-테스티틱으로 해보라고 하는데, 자, 문제가 너무 영어로 제가 좀 허접하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2번에서 3번으로 가면서, RSS가 유의하게 감소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씩 말해보자면, 1번에서 2번으로 했을 때, RSS 감소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답에서는요, 1번에서 3번이었네요. 2번에서 3번이 아니라, 1번에서 3번으로 RSS의 유의한 감소도를 F검정을 통해서, 제약 F검정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들을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식에서 2번식으로는요, PWE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PWE가 추가됐으니까, 기무가설 H0는 뭐냐? 여기 H0는, 당연히 PWE의 개수인 그게 이제 베타라고 쳐볼게요. 베타는 0이다라는 기무가설 하에서 이러한 제약을 가했을 때 이게 제약이 가해진 RSS고 이거는 비제약하의 RSS죠. 자, 그러니까 F 검정을 했을 때 검정 통계량이 1048 이게 제약이 가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비제약 빼주고 자, 규모가설 또는 제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185에서 3을 빼가지고 2182. 이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2.5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F검정인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분자 부분의 자유도가 1인 F검정은요, 루트를 씌우면 T검정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수학적 관계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스퀘어 루트를 하는 거예요. 자, 스퀘어 루트를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T 검정 통계량으로서 검정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F 검정으로도 검정 통계량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루트를 씌워서 T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T 법칙에 의해서 2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 불가, 즉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요 PWE를 넣은 게 베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0이나 다름이 없다. 별로 이렇게 소용없는 제약을 지금 이 제약이 소용없다? 좀 말이 좀 꼬이지만 2번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요. 똑같이 이제 검정 통계량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요. 133.21이 나옵니다. 엄청 크죠? 루트를 씌워도 11.54기 때문에 ET 법칙에 의해서도 완전히 H0가 기각이 됩니다. 이 말은요. 베타가 0이 아니다. 즉 AWE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의하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은요, 1번식보다 3번식이 확연히 좋은 식이다라는 걸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를 정확하게 안 써서요, 이런 것도 이제 유의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번식보다 3번식의 RSS가 굉장히 유의하게 작아진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와볼게요. 2번 봐보면요, length of work experience, 즉, 이 AW이겠죠, 여기서는요. 이게요, correlate 되어 있대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디터미넌트, 즉 시간당 임금의 또 다른 설명 변수, 즉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설명 변수랑 얘가 상관관계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봤을 때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 좀 잠깐만 영어 해석 말고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원래 이제 우리가 3번식 진실한 회귀라고 돌린 게 바로 요 식이잖아요. 요렇게 식을 돌렸는데 제가 이걸 좀 바꿔놨어요. VT로, UT가 아니라. 자, 왜 그러냐? 이 VT에 얘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설명 변수인 모티베이션이나 리스폰시빌리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얘는 진실한 회귀라고 돌렸지만 이 회귀식에 이러한 변수들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 다 어디로 간다? 5차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쵸? 자, 이게 5차항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모티베이션이나 리스폰시빌리티가 AWE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생겨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뭐다? VT와 AWE 사이에 독립성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생긴다.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이때 생기는 문제를 뭐라 하냐? 바로 내생성이라고 했었죠. 내생성. 그쵸? 자, 내생성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1번 문제 풀면서 자주 봤지만, 일치 추정량이 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되어 있지만, OLS가 불일치 추정량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자, 이러한 설명으로 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F번이에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자, AWE네요. 이게 또 코릴레이트 되어 있대요. 보이지 않는 디터미넌트인 E와, 그래서 이제, 내생성 문제가 일단 발생했죠. 그래서 불일치 추정량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추정 어떤 방법을 네가 한번 제안해봐라. 당연히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요. 내생성 문제가 생겼고, 이랬을 때 쓰는 게 뭐였어요? 도구 변수였잖아요. IB, 그쵸? IB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잠깐 봐볼게요. 자, 봐보면요. AWE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PWE로 썼어요. 이 PWE는 제가 뭐라 했어요? 대리 변수라 했었죠. 프록시 베리어블. 즉 뭐냐면, 변수가 불안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때 대리해서 쓰는 게 프록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2번부터 문제가 갑자기 내생성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이 F번 문제에서 어떻게 바뀐다? 똑같은 PW이지만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한 변수는 대리 변수가 아니라 도구 변수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로 PWE를 또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또 뭐 도구 변수 추정법으로 쓰면 되겠죠. 그러나 뭐 이제 아무래도 아까도 대리 변수일 때도 별로 좋은 변수가 아닌데 도구 변수일 때 좋은 변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우 콜릴레이션 AW와 PWE가 콜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좋은 도구 변수라고 보긴 또 힘들 것이다. 하지만 도구 변수를 넣음으로써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다?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AWE와 VT 사이에 상관관계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봐보면은 이번엔 PWE와 VT 간의 상관관계가 0이면은 이제 일치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면 PWE는 A와 S와 숫자 6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VT는요, 모티베이션과 리스폰시빌리티와 U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티베이션이랑 리스폰시빌리티는 AWE와는 관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관련된 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0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 당연히 일치 추정량 또는 도구 변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말해보자면 도구 변수의 충족 조건이 뭐였냐면, 지금 PWE를 도구 변수로 쓰는 거니까 그때 이제 AWE에 대한 도구 변수로 쓰는 거잖아요.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랑 얘의 코릴레이션은 0이 아니면서 동시에 얘랑 얘의 코릴레이션은 0인, 그게 이제 도구 변수의 기본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만족하고 있죠. 얘와 얘의 코릴레이션은 0.49였나 해서 0이 아니었고요. 동시에 얘랑 얘는요, 아무런 관계 없는 식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0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 변수로 처음에 프록시로 시작한 문제가 이제 인스트루먼트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좀 재밌는 문제니까요. 이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